얘들아, 페이지 182쪽 봐봐. 자, 여기 보면 이 단원이 유전이라는 단원이거든. 자, 유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지막 최종 종착지야.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에 의해서 전달이 되느냐 이거지. 그 이제 서튼이라는 과학자가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염색체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왜 염색체를 먼저 배우느냐? 유전이라는 과정을 가게 되면 염색체에 유전자가 담겨져서 이동한다라는 거. 알겠니? 그럼 그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염색체를 우리가 볼 때 과학자들끼리 어떤 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알았니? 자, 먼저 우리는 염색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얘의 염색체를 공부하는 배경이 되는 지식이 뭐냐면, 자, 요렇게 부모가 있어, 부모가. 요렇게. 뭐, 아빠와 엄마, 이렇겠지. 얘가, 이분 둘이가, 이게 아기를 하나 딱 탄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형성해서 수정이 돼가지고 얘한테 전달이 되겠지. 그잖아. 그렇게 전달이 될 때 어디에 담겨져서 얘가 이렇게 이동할 것이냐라고 최초로 유전자 전달 물질이 염색체라는 것을 서튼이란 과학자가 주장을 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뭔가 정보를 보내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CD라는 게 있는 건 알아? CD, 컴팩트 디스크, DVD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거기에 프로그램을 담아서 이쪽 컴퓨터로 옮겨가면 쓸 수 있잖아. 그런 전달체,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염색체라는 것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요 이론 다음에 동일한 상동 염색체라는 표현을 쓴다. 상동 염색체니까 두 개, 다시 말해서 한 쌍이 되거든. 하나는 아빠가 줬고 하나는 엄마가 준 한 쌍을 말하는 거야. 거기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유전자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한 게 그 유전자 상이론, 이거를 주장한 게 상동 염색체상 동일 위치에 무슨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밝힌 과학자가 모건이라는 과학자야. 이게 유전의 가장 기초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잖아. 그럼 엄마 쪽에서 23개, 아빠 쪽에서 23개가 와서 아이 46개를 맞출 때 1번, 2번,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가 딱딱 만날 거 아니야, 서로. 사실 둘이 손붙잡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어떤 핵 속에 걔들이 서로 막 섞여 있단 말이지. 근데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그리고 같은 동일한 상의 염색체상의 대립유전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전의 과정이 성립된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 뭐거냐. 그리고 여기서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냐. 유전자라는 말하고 염색체라는 말이잖아. 그지? 가장 하드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염색체거든. 그 염색체를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그 속에 유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유전자의 서열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 염기 서열로 이루어졌다는 건 어디서 배우고 왔지? 너네 핵산이 몇 종류가 있어? 2종류 있어. 뭐뭐 있냐? 떠올려봐 빨리. 뭐뭐 있어? DNA하고 RNA가 있지? 걔들이 단위체를 뭐라 불렀어? 뉴클레오타이드. D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있을까? 4종류가 있어야 되지. 아, 지금 막 새록새록하지? 그거 다 나와, 시험에. 학교 선생님들 진짜 디테일하게 낸다니?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대충은 들어보라고. 이게 통과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야. D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에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이 둘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야. 왜? 중심에 있는 5탄당이 달라. DNA는 디옥실리보스고 RNA는 그냥 리보스란 말이야. 염기도 달라. 원래 공통적으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 동시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티아닌이 있냐 아니면 우라실이 있냐 그 차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총 8종류가 되는 거야. 다 젖었어? 네. 좋았어. 벗어. 까짓 것. 그리고 저 위에다 이렇게 꼭 옷걸이도 걸어놔. 양말 2개. 좋았어. 선생님 슬리퍼 줄까? 선생님 슬리퍼? 뭐 얹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불안해서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박으라 힘들어가냐. 너가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지, 그지? A4지를 하나 줄까? 밑에 깔아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 너 그러다가 여기 골반에 쥐와. 그러고 있으면. 하여튼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제부터 염색체를 한번 살펴보자. 염색체 구조를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얘를 한번 찾아가 보자. 차근차근. 자,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살펴야 돼. DNA. 염색체의 가장 기본은 DNA다. 핵산이지, 그지? 이 DNA는 단위체가 누구야? 뉴클레오타이드야. 인산,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염기로 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이 당이 누구라고? 디옥시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DNA의 D가 디옥시리보스란 말이야. 그리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다. 알겠지? 상부적 결합으로 DNA가 주가닥이 2개인 건 알지? 이중가닥, 그지? 그래서 아데닌과 타이민, 그 다음 구아닌과 사이토신 요것들이 상부적 결합을 해, 수소 결합을. 이게 여러분들의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DNA가 엄청 길어, 얘들아. 그래서 얘를 고분자 물질이라고 그래. 니들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야, 얘들아. 알겠냐? 명심해라. 염색체가 1번부터 23번까지 있어. 원래 23번은 성염색체고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 크기를 보면 1번이 제일 커. 알았지? 염색체가 오른쪽에 잠깐 염색 지도를 잠깐 보면 알겠지만 염색체는 번호가 작은 애가 제일 크다고. 근데 그렇게 크내면 DNA 가닥도 제일 길다고 보면 돼. 다시 DNA는 이중가닥 하나가 쭉 이어져 있는 게 염색체 하나야. 전체가 다. 알았어? 그러면 염색체는 1번이 제일 클 거니까 DNA 가닥도 1번이 제일 길겠지. 그지? 그 중간중간에 바로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물론 하나의 DNA 가닥에 유전자가 차지하는 공간은 10%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90%는 뭐야? 다 쓰레기지. 쓸데없는 거. 정크라고 그래. 정크. 알겠니? 자, 이 DNA가 누구랑 만나냐면 히스톤 단백질과 만나. 이렇게 생겨서 동그랗게. 이걸 DNA가 돌돌돌 만단 말이야. 실패처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히스톤 단백질인데 선생님이 이쁘게 그렸어. 총 몇 개야? 아, 공감각적인 사고가 나와. 그래, 8개잖아. 이건 내가 잘 그린 거라고. 거기에 봐봐. DNA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돌 감겨 있어. 계속 감겨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수억 개가 있어요. 이 하나를 뭐라 부르냐?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뭐다? 염색사야. 그러니까 염색사의 단위체는 누구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 히스톤 단백질의 단위체는 뭘까? 느닷없는 질문. 얘는 아미노산이야. 단백질이니까. 가끔 물어봐.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 염색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말 그대로 실이야, 실사자야. 얘가 어디에 존재하는 형태면 핵 속에 존재하는 형태라고 얘기해. 핵 속에 염색사로 존재해.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거야. 알았냐? 언제든지 풀릴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형태가 염색사고, 이런 염색사 형태에서 RNA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뭐를 하는 거지,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 이런 상부적 결합들은 주가닥 1과 주가닥 2는 아데닌과 타이민,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데, 그 수소 결합이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의 결합처럼 분자간 인력이라고 보면 돼.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알았니?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RNA가 주가닥 중 어느 한 가닥이든 쓱 훑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면 그게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거든. 걔가 리보솜에 가서 그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그게 항체도 될 수 있고, 호르몬도 될 수 있고, 효소도 될 수 있고. 이해 갔어? 그걸 우리 몸은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잠시 쉬지 말고. 근데 영원한 건 없잖아. 세포가 영원히 쌩쌩할 순 없잖아. 그치? 언젠간 세포가 파괴되겠지. 그잖아. 그러기 전에 얘들이 뭐를 한다? 분열을 하는 거야. 분열. 파괴되기 전에. 병에 감염이 되거나, 알았어? 그러게 되기 전에 얘가 분열을 하는 거라고. 그게 생장이야, 말 그대로. 그러면 그때 잠깐 이 염색사 속에 들어있는 DNA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2배로 커질 수 있는 순간이 필요해. 근데 그 순간이 길면 안 돼. 왜? 염색사로 존재해야만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 신진대사로 반복할 수 있거든. 왜? 신진대사는 게 물질대사잖아. 근데 이제 동화나 이화나 이런 활동들을 막 하다못해 호흡이나 이런 걸 할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고, 효소는 촉매라는 거 알지?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양이 계속해서 많은 반응을 담당해. 그지만 걔들도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있는 애들이야. 끝난다고. 그럼 걔들을 계속 충분히 만들어내야 돼, 계속. 그러면 얘가 계속 염색사로 있다가 분열한다는 명목 아래 염색체로 응집이 돼버리잖아. 그럼 생명활동이 멈추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모든 세포는 세포 주기가 달라. 서로. 적어도 우리가 같이 일하다가 너 하나 내일 쉬어. 그 다음에 너 오면 얘가 쉬고. 이런 식인 거야. 서로. 다 다른 거야. 세포 주기가. 그럼 무슨 말이지? 분열하는 시기는 생명활동이 멈추는 시기라고. 어찌 보면. 알았냐? 그래서 그 분열 시기가 굉장히 짧아야 돼? 길어야 돼? 굉장히 짧아야 되는 거야.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분열을 하게 되잖아. 분열을 하게 되려면 얘가 응축을 하게 돼서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되는데 이때 모양이 이래, 얘들아. 이거를 염색체라고 한다. 너희들이 보는 사진이나 너희들이 보는 그림 속은 얘가 진짜야. 이거 눈에 보이는 거야, 형태야. 실제로. 이때 여러분들은 출제자들이 얘가 왜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분열하려고. 근데 자기랑 똑같은 정보를 가진 세포로 분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정보의 몇 배? 2배의 정보를 갖고 있다가 끊어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봐. 요만큼이 얘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야. 그 옆에 있는 이 하나는 뭐냐? 복제된 거야. 다시 말해서 봐라.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불러. 얘를.
결국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몇 개 있다? 2개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선 출제자들이 맨날 묻는 질문이 그거야. 자, 이렇게 염색 분체가 2개가 있는데 파란색과 노란색은 정보가 똑같다는 얘기야. 정보가 똑같다. 그러니까 요쯤에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해. 요쯤에 라지 A라는 어떤 유전 정보가 있다. 그러면 옆에서 똑같이 라지 A가 있어야 되는 거야. 복제된 거니까. 줘라. 와, 여유로운데? 책을 줬더니 줘라. 근데 얘들아, 이제부터 명심하라는 거야.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봐봐. 얘가 라지 A면 이건 유전 정보다. 얘들아, 아데닌 이러지 마. 얘들아, DNA 가닥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중 가닥으로. 그러면 뭐 아데닌, 타이민, 뭐 사이토신, 타이신, 구아닌, 구안 이런 식으로 쭉 얘들이 결합돼 있지. 상보적으로. 우리는 뒤에서 유전을 배울 때 있잖아. 여길 통틀어서 라지 T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 얘들아, 알겠냐? 통틀어서 라지 T, 라지 A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 통틀어서. 그러니까 저 티아민 뭐 이런 게 아니라, 타이민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가 유전 정보 T다고 T 스타다, 라지 A다, 라지 B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저 구역을 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이 라지 A라는 것도 DNA 가닥 중에 어느 일부분부터 어느 일부분까지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얘도 똑같이 이게 있다. 이거를 표현할 때 나는 이렇게 쓸 거라고. 이걸 명심하라고. 우리끼리 약속이야 이게. A 제곱은 그러니까 뚱땡이인 거야. 내 표현을 잘 들어. 이게 누구라고? 뚱땡이야. 뚱땡이는 염색 분체를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교과를 만들고 유전을 막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 약속이 하나 있어.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뭐라 불러? 염색체라 부르는데 염색체도 아닌 것이 염색체인 척 하는 게 하나 있어. 얘야. 이거 염색체 아니야. 얘들아, 알겠냐? 이건 얘야. 말하면 다시 말해서 얘를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니까. 다시 말하면 얘와 얘는 다른 거야. 그래서 얘가 2로 간다는 건 뭐지? 염색사가 염색체가 된 거야. 이거 특징이. 그럼 얘는 뭐라고 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여러분, 흰색하고 노란색 각각 어디서 왔어? 아빠한테 왔어? 아빠 엄마한테 왔어? 아빠 혼자 왔어? 엄마 혼자 왔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준 거야. 저건 상동 염색체 중에 뚱땡이니까. 이해가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봐라. 이게 아빠 쪽에서 준 생식세포가 이거라면 얘가 또 다른 상대립 유전자 라지 A든 스몰 A든 결합할 거 아니야. 걔들이랑 결합해서 분열을 할 때 이렇게 변한다고. 얘들아, 이거 염색체 몇 개야? 1개라고 읽어도 괜찮아. 이거 몇 개지? 1개야. 똑같이.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 부를 거고? 홀쭉이라 부를 거고. 얘를 뭐라 부를 거라고? 뚱땡이라 부른다면 그 중에 누가 진짜 염색체다? 뚱땡이가 진짜 염색체인 거야. 이해 갔어? 얘를 표현할 땐 이렇게 쓰겠지만 얘를 표현할 땐 이렇게 쓸 거라고. 그리고 나서 잘 봐. 절대 홀쭉이는 염색 분체가 없다. 알았냐? 염색 분체는 누구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뚱땡이한테만 나타나는 거야. 뚱땡이 염색체 하나는 염색 분체를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는 거야. 이해 갔어? 둘은 유전자가 어떤 관계다? 복제 관계다. 복제 관계. 똑같다고. 이해 갔냐? 이것을 모르잖아. 그러면 이 뒤 설명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계속 이제. 염색체 구분 됐겠어? 오케이? 니네들 거기에 182쪽에 그림 보이지? 이 그림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이 그림이. 그리고 맨날 풀다 보면 뭐 나오는 줄 알아? 얘를 기억, 얘를 니은 놓고 기억은 아빠가, 니은은 엄마가 줬다. 이런 거 나와. 맨날. 절대 안 그래. 기억, 니은은 하나의 염색체가 복제한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엄마, 아빠 중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준 거야. 알겠죠? 염색체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주역에서 시험에 나와요. DNA가 몇 가닥이고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이거는 몇 종류다? 4종류라는 거죠. 연기만 바꾸면 되니까.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있어요. 인산당 연계가 1대1대1인데 그런 애가 인산당 아데닌, 인산당 뭐 구아닌 이런 식으로 해서 4종류가 있고요. 히스톤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다? 아미노산이라는 거 가끔 격가지로 나오고요. 뉴클레오솜에 뭉치면 뭐가 된다? 염색사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염색사가 염색체로 되는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이다. 그 염색체가 되면서부터 뭐가 접어든다? 분열기가 접어드는 거예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금방 분열해서 세포 2개로 딱 갈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과정이 바로 염색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염색체가 무엇이고 DNA가 무엇이고 그리고 유전자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게 유전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유전자 이게. 그죠?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의 유전자, 뭐 왼손잡이의 유전자, 그 다음 귓볼 유전자, 눈동자 색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구역을 칭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수많은 염기들이 들어있겠죠. 넓은 구역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취급을 하고 그걸 이렇게 라지 A, 라지 A 혹은 라지 B, 라지 B 혹은 스몰 B, 스몰 B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밑에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염색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처음에 이걸 먼저 배우세요. 염색체를 구분할 때 기본입니다. 자, 상동 염색체가 뭐냐? 모양과 크기가 동일한 한 쌍의 염색체를 칭하는 말이에요. 비슷한 혹은 동일한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 비슷하단 말도 쓰기가 위험해요. 동일하다고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려고 색깔로 내진 않잖아요. 여러분 색깔은 뭐밖에 안 나올까요? 흰색, 검은색, 가끔 회색.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기를 잘 보라. 선생님이 말하는 건 무조건 상동을 찾을 때는 뭘 잘 보라? 크기를 잘 보세요. 큰 거 갖고 찾으세요. 무조건 큰 거예요. 작은 거 갖고 헤매지 마시고. 알았니? 자, 상동 염색체는 왜 형성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부모가 하나씩 주면 동일한 크기, 모양을 갖는 애가 한 쌍이 될 수 있죠? 이게 상동의 관계예요. 그럼 인간은 총 몇 쌍?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3쌍이라는 건 염색체가 몇 개다? 46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염색체 몇 개라고 이게? 그래요. 46개인데, 자, 이 중에 보세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상염색체는 남녀가 똑같아요.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상염색체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22번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염색체 총 몇 개란 얘기예요? 44개란 뜻이에요. 이렇게 44개. 이렇게요. 알겠죠? 자, 참고로 번호가 작잖아요? 염색체 크기 커요. 그러니까 1번 염색체가 제일 커요. 알았습니까? 그럼 뭘 의미할까요? 유전 정보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유전 정보량이 어떻다? 많다라는 뜻이라고. 이건 또 다른 말로 DNA 길이가 길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이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 비분리 배우거든. 번호가 작은 애들이 비분리 되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시험 문제엔 번호 작은 애들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21번, 22번 이 근처에서 내다 보니까 21번 비분리를 제일 많이 내는 거죠. 다운 증후군. 알겠습니까?
뭔가 염색체 숫자나 뭐가 이상이 생기면 번호가 작은 애들은 죽는다고요. 왜? DNA량이 많으니까 부족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 이게 상염색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성염색체는 뭐냐? 남녀 모두 한 쌍씩 존재하죠. 남자, 여자가 모두 한 쌍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합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로. 이게 성염색체지. 근데 봐봐.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모두 무슨 관계예요? 상동염색체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얘는 안 그렇거든요. X가 이만하다면요. Y는 요래요. X가 이만하다면 똑같이 X가 이만하겠죠. 이런데 얘가 요거 문제라고 그게.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하나 들어가요.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더라도 잘 들으세요. 감수 분열 시, 다시 말하면 생식세포 분열 시 나뉘어 들어간 애들을 상동관계라고 얘기해요. 알았습니까? 분열 시 얘가 나뉘어서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한 쌍이니까 하나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는 좌측으로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나뉘어지면 그게 상동관계다. 그래서 불완전 상동이란 말을 써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알겠다. 야, 남자가 성염색체의 정보량이 많아, 여자가 많아. 왜? 크기가 크니까 맞아. 그래서 남자의 Y는 태화되는 Y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요? 여자는 진보되는, 진화되는 X고. 그래서 뭔가 우주 영화나 SF 영화에서 보면 완벽한 존재는 여자예요. 남자는 뭔가 부족해요. 보면. 알겠습니까? 그 부족한 대신 힘을 줬겠죠. 열심히 일하라 뭐 이런 거죠. 원래 그 코맨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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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애 막 열심히 뛰어다니. 많이 모르고 그죠?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제부터 이 염색체의 개수를 세고 이런 거는 별로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44개, 즉 22쌍의 상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맞지? 성염색체는 몇 번이라고? 23번이에요. 알겠어요? 22번까지는 모두 남녀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23번이 XX면 여자고 XY면 남자가 되는 거죠. 이해 갔죠? 자, 이때 여러분들은 183쪽의 핵상을 별표를 빠바박 치세요. 이거 하나를 오늘 못 알아듣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거기에 핵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상. 참고적으로 여러분, 상대적인 수를 의미해요. 핵상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핵상은 잘 들어보세요. 모든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관계에 놓여 있다라면 걔들은 항상 짝수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20쌍이 있어요. 부부가 3쌍이 있어요. 부부가 7쌍이 있어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짝수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닌 이상. 일처 다부제도 있죠. 어디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동이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린 상동염색체 존재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에 짝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생식세포가 되어서 반만 존재하다 했을 때 이러면 짝수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죠? 홀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짝수는 홀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림 속에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한 쌍이 존재하면 걔는 무조건 2N입니다. 알겠어요?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한 쌍이 존재하면 무조건 뭐라고? 2N이고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애가 쌍이 없다? 그러면 N이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간단하게. 2N이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N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얘는 무슨 그냥 체세포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얘는 생식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위에 건 체세포고 아래 건 생식세포다라고 보면 돼요, 막연하게. 근데 생식세포라는 건 완전히 분열이 끝난 애를 칭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염색체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린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 누구나 맞춰요. 여러분 이거 N이야, EN이야? 당연히 N이죠. 가장 큰 게 또 있나 보라고요. 없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잘 보세요. N은 몇 개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 EN은 몇 개가 될까요? 6개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EN은 몇 개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체세포에 염색체가 6개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원래 이런 애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또 이런 애가 몇 개 있어.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건 뭡니까? 큰 거를 2개 있어. 그러면 얘는 EN인 거예요. 무조건. 이해 갔어요? 이거 분열에 가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다, 이거. 이거 속지 않는 법 알려줄 거니까 잘 봐봐. EN과 N의 차이점을 이렇게 분석을 한다. 알았니?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야. EN짜리가 있는데, 이거 EN이야, N이야? EN이다. 큰 거 있잖아, 2개. 얘 EN이야, N이야? EN. 그럼 질문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얘로 가겠냐, 얘가 얘로 가겠냐. 기억이냐, 니은이냐? 니은이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형태라고. 염색사의 형태야. 이건 염색체 아니야, 얘들아. 걔가 응축이 되면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는 중인 거야? 분열하는 중인 거야, 분열하는 중. 이해하냐?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EN으로 본다. 대신 DNA량은 오른쪽 왼쪽 둘 다 EN이지만 DNA량은 어디가 많아? 왼쪽이 많겠지. 몇 배? 2배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해 갔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뭔가 분열하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복제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는 복제 전, 왼쪽에 있는 애는 복제 후라고 얘기한다. 알았어? 얘가 뭐라고? 복제 전. 얘는 뭐라고? 복제 후. 염색체 수는 안 변했어. 6개로. 그지? 핵상도 안 변했어. EN이야. 뭐만 변했어? DNA량만 2배로 커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 갔습니까? 이걸 뭐라 부른다? 핵상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도 있겠네요. 이런 것도 있겠네요. 이거 N이에요, EN이에요? N이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A, B 중에 누가 분열의 순서일까요? A예요, 여러분. 얘가 얘로 갈 때 이거 몇 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얘가 얘로 가면서? 2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쪼개져서. 그래서 요 가운데를 여러분 봐봐요. 요걸 동원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이걸 동원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알겠어요? 이게 뭐 하는 부분이냐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분열을 하는데 지들이 알아서 헤어지지 않아요. 방추사가 날라와요. 방추사. 이 방추사도 선의 일종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포 소경학을 공부한 친구라면 중심체라는 게 있어요. 중심립. 걔가 이제 정자의 꼬리로도 진화될 수 있고 분화될 수 있고 이렇게 방추사로도 바뀔 수 있는데 얘가 양쪽 핵을 또아리를 튼 다음에 걔가 쏴요. 확 쏴서 아무 데나 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딱 포착이 돼서 찢어요. 양쪽으로 파. 얘를 중심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학교 생물학 선생님들이 가끔 설명할 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뚱땡이 염색체를 셀 때 애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동원체를 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원체를 세라고. 근데 우리가 이미 정해놨잖아. 홀쭉이 뚱땡이. 그러면 안 헷갈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뜯어낼 수 있다. 뚱뚱한 애들은 뜯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상을 본 거야. 요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알았니? 그래서 뭐라고? EN에서 EN으로. 그 다음 뭘로? N에서 N으로. 다시. 홀에서 뭘로? 뚱으로. 또 뚱으로. 그 다음 뭐? 홀로. 그래서 EN, EN, N, N. 홀, 뚱, 뚱, 홀. 이게 생시세포 분열의 메커니즘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자주 보라고. 이렇게. 아, 핵상이라는 건 EN이라는 건 일단 상동 염색체의 존재 유무고 N은 존재하지 않는 거. EN은 존재하는 거. 핵상 EN과 N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N을 가지고 숫자를 뭐 A라는 염색체 수를 구했다. 그럼 EN은 EA가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얘가 얘 둘의 관계를 봅시다. 염색체 수는 똑같죠? DNA량이 누가 더 많아? 얘가 많겠지. 그래서 DNA량이라고 시험에 안 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염색 분체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염색 분체는 얘 있냐 없냐?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홀쭉이는 염색 분체가 없어요. 그럼 봐. 얘하고 N하고 EN하고 염색 분체 누가 더 많아요? 얘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이거 한번 질문합시다. 얘들 둘 다 동일한 세포잖아요. 얘 염색체 수 몇 개예요? 6개잖아요. 6분의 염색 분체 수. 이건 몇 개예요? 3분의 염색 분체 수.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같습니다. 이 같아요. 항상 2가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염색체 수의 2배씩 있으니까 뚱땡이니까 항상 2가 나온다고요. 이런 건 누가 더 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건. 이해 갔죠? 그런 거 한번 딱 티칭을 해두면 틀릴 일이 없다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핵상이 뭔지 알겠지? 야,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려면 뭐라고 그러고? 존재하지 않으면 N이라고 부른다. 존재하면 EN이라고 부른다. 근데 EN도 두 종류가 있다. 뚱땡이 EN이 있고 홀쭉이 EN이 있을 수 있다. 알았지? 어디서 염색 분체를 물어본다? 뚱땡이에서만 묻는다. 알겠니? 됐지? 자, 밑에 핵형이라는 거 봐봐. 이제 마무리야. 자, 핵형은 너네가 눈으로 보고 세거나 볼 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염색체의 뭐 수, 모양, 크기. 이걸 핵형이라 불러. 그래서 얘는 뭐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을 구분하는데 제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 종을 구분하는데. 인간이 46개라고 어떤 모 생명체가 46개가 같은 인간일까? 아니라는 거지. 염색체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면 얘들은 서로 다른 종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핵형이 동일하다 그러면 같은 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수나 모양이나 크기가 동일하다는 뜻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까 얘가 N은 3이었는데 얘는 2N은 6이잖아요. 그죠? 이때 이 숫자 3과 6이 핵형에 속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 얘 핵형은 3, 6. 둘이 핵형 같냐 다르냐 그럼 다르다고 해야죠. 뭐가 다르니까? 숫자가 다르잖아. 얘 둘이 핵형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해야죠. 모양이 다르니까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핵상은 어때요? 같죠. 염색체 수는 뭐라고 그럴까? 동일하죠. 모양은 다르잖아요. 근데 2배수 얘는 홀쭉이 뚱땡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생물 종에 따라 핵형이 다르다. 같은 종의 생물도 사실은 핵형이 다르다. 왜? 암컷과 수컷에 누구 차이가 있어? Y의 차이 때문에. 같은 종끼리 암컷, 수컷은 핵상은 동일하겠죠. EN, EN. 뭐는 다르다? 핵형은 다르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Y 때문에.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는 표현. 맞는 표현이에요.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서로 다른 이성끼리는 다르지만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습니다.
어른의 염색체는 더 뚱뚱하고 크고 실하고 어린이는 더 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자, 핵형 분석이라는 건 보세요. 세포의 핵형을 조사하는 것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것이라고 해요.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것들. 이걸 핵형 분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숫자를 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실, 역위,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복 같은 거. 알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던진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색체를 가만히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걔들이 이렇게 자, 해쳐모여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염색 지도는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맞춰준 거고요. 실제로는 섞여 있어요, 막.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비교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얘랑은 상동관계인데 왜 얘가 길이가 길지? 그럼 뭐예요? 중복. 유전자가 중복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명과학이 총 몇 단원이에요? 에이, 부끄럽다. 5단원입니다. 알았어요? 유일하게 생명과학이 5단원이죠? 5단원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책을 사왔어요. 근데, 이쪽 친구 생명과학 책과 비교하니까 뇌가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져봤어. 어머나, 3단원이 없네? 이게 결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상동 염색체면 크기와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좀 짧은 거죠? 중간에 하나 빠져나왔으니까. 아니면 끝이 잘렸거나. 이해 갔어요? 그걸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염색체 비분리예요. 염색 이상, 구조 이상이라 부르거든요. 비분리가 아니라 구조 이상. 근데 자, 책을 사왔는데 내 친구 책보다 두꺼워. 봤더니 1, 2, 3, 3, 4, 5 이렇게 됐어. 뭐야? 중복됐잖아. 이거 중복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걸. 구조 이상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1, 2, 3, 4, 5단을 쭉 폈는데, 얘들아. 물리가 들어와 있는 거야, 중간에. 이거 전혀 다른 책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 이런 걸 전자라고 그래. 전혀 다른 상동이 넘어온 거. 그냥 듣기만 해. 이게 핵형 분석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책은 똑같아. 두께가 똑같아. 제대로 샀구나. 봤더니 2단원이 먼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1단원이 나오고. 바뀌었잖아, 순서가. 이런 게 여기야. 이해가니?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핵형 분석이야. 그러면 구조 이상은 봤어? 수의 이상도 볼 수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염색체 수를 이렇게 세봤더니 47개인 거야. 뭐가 하나 더 많아? 봤더니 21번이 3개인 거지. 이런 게 다운증후군이야. 알겠어? 너희들 그 TV나 그런 데 보면 멀리서 봐도 이렇게 마을수가 툭 떨어지는 얼굴 표정이 있어. 남녀 공통이야. 똑같이 생겼어. 알지? 드라마에서 봐도 요게 길어. 인두 이 부분이 길고 인중이 길고 혀가 두꺼워서 입이 안 다물어지지. 미간이 넓고. 대충 감 오지? 그게 다운증후군이야. 20살 초반까지만 살고 이제 오래 못 살아. 그리고 18번 염색체가 잘못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 알았니? 그 사람들 이름을 따서 쓴 거야, 이게 다. 그러니까 요렇게 수가 서로 다르게 보이고 이걸 핵형 분석이라 불러. 알았죠? 자, 핵형은 종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고 같은 종이라도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를 수 있는 거야. 같은 성별일 때는 핵형도 동일해. 이해 갔지? 이런 말투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야 돼. 알았어요? 여자의 핵형하고 남자의 핵형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누가 달라요? 성염색체가 다르다는 거죠. 핵상은 어때요? 동일할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체세포니까. 맞죠? 2N, 2N이잖아요. 이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같다고. 알았어? 같은 핵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초반에서 이미 잠깐 설명했지.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염색 분체를 형성한다는 건 무슨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야?
또 다른 정보를 발생시키는 건데 똑같은 애를 발생시켜 뭐 한다? 복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말했던 것들이 어디에서는 확인이 가능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염색체. 뚱땡이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래서 뚱뚱한 염색체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염색체는 뚱땡이밖에 못 봐, 니들이. 홀쭉이는 염색체가 아니라는 얘기였지. 그때 분체라는 것은 요 부분을 말한다. 요 부분을 말한다. 그지? 그러니까 뚱뚱한 염색체는 염색체 하나당 분체가 2배 수가 있다. 이런 거야. 이해 갔죠? 그리고 이것을 묶어주는 애 가운데 있는 애를 뭐라 부른다? 동원체. 동원체는 분체가 나뉘어질 때 결정적 핵심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야. 알았어? 그래서 동원체 숫자를 세면 염색체 숫자를 셀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은 그냥 뚱땡이도 홀쭉이든 한 개로 보자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다만 조심할 거.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한 하나의 부모에서 온 거다.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표시를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동일하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얘하고 얘를 보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스몰 b가 들어가서 우리가 유전자를 이렇게 쓰면 홀쭉이라는 얘기고 이렇게 쓰면 뚱땡이다 라고 알아두자고 우리 서로. 왜? 유전자도 한 쌍으로 표현돼야 되거든. 한 쌍으로 표현되는데 왜 여기다가 B 이렇게 쓰면 그게 순종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야 애들이. 나중에 알려줄게. 그냥 B제곱이라고 쓰면 아 이거 염색체가 하나인데 유전자량이 2배니까 뚱땡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럼 염색 분체가 형성이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다? 얘들은 형성이 될 땐 복제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유전자량이 몇 배로 커져 있다? 2배로 커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이해 갔죠? 그럼 그들의 분리를 한번 봅시다. 자, 염색 분체의 분리는 분열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분열을 할 때. 그러니까 거기 보면 거기에 보니까 모세포가 있고 복제가 있고 응축이 되어서 분리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지, 그게. 자, 어떤 말이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염색사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염색사로 존재한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는 거지. 질문. 이거 핵상 N이야, EN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얘 핵형은 몇 개? 한 개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해 갔지? 그럼 얘 2에는 몇 개다? 2개인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2에는 핵형이 항상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쌍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이해 갔지? 그래서 얘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 복제를 거치면 누가 된다는 거지. 이거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염색체가 되는 거야. 얘는 염색체다. 그래서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뚱뚱하다. 알았지? 이것들이 분열을 거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N이 뭐가 되었다가 그다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이해 갔지? 이렇게 분열될 때 구체적인 상황, 방추사가 동원체를 끌어당기는 상황은 뒤에서 본다. 알겠죠? 자, 상종염색체와 대립유전자.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일단 대립유전자가 무엇이냐. 우리의 유전자 있죠. 인간의 유전자 중에는요. 둘이 대립돼서 만났을 때 누구 형질 하나를 따라가는 애가 있고요. 둘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형질이 발현되겠지만 상반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일단 머리카락을 보더라도 직모가 있고 뭐가 있어요? 곱슬이 있죠. 누가 우성일 것 같아요? 느낌상? 곱슬이 우성이에요. 오른손과 왼손 누가 우성일 것 같아요? 오른손이 우성이에요. 눈꺼풀과 외꺼풀 누가 우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꺼풀과 외꺼풀. 쌍꺼풀이 우선이. 그래서 외꺼풀인 사람은 순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대립유전자거든요. 한 쌍의 유전자가 맞닿아서 또 다른 하나를 지배당하는 거. 이런 걸 우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중딩 때 배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질은 우성의 형질이 있고 열성의 형질이 있다는 건데 생명과학자들은요. 우성의 형질을 대문자로 표현해요. 열성의 형질은 소문자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직모 있어요. 그 다음에 곱슬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빰빰 빰빰 춤을 출까요? 음악을 주면 춤이 나와 바로. 아 젊었을 때 그 제가 클럽을 대학교 1학년만 가봤어요. 365일 중에 300일을 간 것 같아요. 클럽에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갔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클럽에서 누구 만나셨어요? 아니요. 진짜 춤만 추셨어요? 300일? 아니요. 술만 먹은 것도 아니에요. 술을 못 마셔요, 잘. 그냥 앉아 있었어요. 네. 춤도 안 추시고요? 네. 왜요? 그냥요? 사람 구경하려고 하신 거예요? 한 여럿이 갔어요. 여럿이 다 앉아있었어요? 아니요. 다 나가서 놀면 가방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 약간 홈리한테 파셨던 느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와서 앉으면 혼자 나가고요. 그렇게 재밌게 놀았죠. 몇 년도예요? 그러게요. 그게 70년인가? 71년인가? 네, 71년도에 그렇게 놀았죠. 네? 8, 90년대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 되면 제가, 어휴, 나이가 엄청 많았죠. 저 1948년생입니다. 6.25 거쳤어요. 야, 6.25 때 내가 탱크에 막 폭탄 들고 뛰어들어가고, 야, 진짜 고생 많았다. 힘들었어, 진짜. 빡세게 싸웠다. 전후에 태어나셨나요? 그때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와. 핸드폰으로 막 119 치고 내가 진짜 정말 힘들었어, 그때. 여러분,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대립유전자에서 우리가 보통 대문자라고 표현되는 거 있죠? 우성형질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소문자로 표현되는 애는 열성형질이라고 불러요. 이 형질은 표현형이에요, 여러분.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봐! 했을 때 하는 것도 있겠죠. 왜요? 여러분, 제가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이. 왜요? 찍으면 편하니까요. 여러분, 밥을 오른손으로 먹는다 해서 왼손잡이가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옛날에는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맞았어요. 쌍놈이라고.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잘 쓰는 사람도 왼손잡이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 뭐 예, 왼손은 젬병이에요. 운동을 하다가 왼손으로 했더니 사람들한테 개무시를 당했어요. 팔을 피고 이렇게 하라고. 생촉으로. 여러분, 이거 누구의 형제를 따라갈까요? A가 둘 다 A인데. 그러니까 라지 A의 형제를 따라가겠죠? 당연히 얘는 누구 형제가 나타나고요? 얘는요? 맞죠? 이런 걸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표현형은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만 표현되지 않는 게 많아요. 바로 피부색이죠. 선생님같이 하얗고 백옥 같으면 이제 표현이 왜 콧구멍 벌렁거려? 나보다 하얀 애 손 들어봐. 다 하겠죠, 여기서. 저는 운동하다가 얼굴이 타서 그래요. 원래는 하얗습니다.
속살을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이렇게 했더니 발목도 시커먼 반바지 입고 쳐서 그래요. 알았습니까? 흰색은 보여줄 데가 없어요. 치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색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대리전자가 모여서 나타나는 이런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하나 나와요. 시험에. 다인자 유전이. 그리고 눈동자 색깔이 그래요.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저쪽에는 산부인과 그 친구가 하나 알려줬는데 분명히 동양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부부가 와서 애를 받았는데 애가 파란 거야, 눈이.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딸이었는데 눈동자가 파랗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간호사도 얼고 이제 그 의사도 얼고 이게 친자 검사를 해봐야 되나 막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아이를 간호사가 버벅거리고 들고 나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신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런 걸 받았으니까 유전자가. 그럼 여러분 봐봐요. 부모가 둘 다 눈동자가 갈색이나 검은색인데 아이가 파란색이 나왔다는 건 파란색이 열성 유전자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그런 거 다인자 유전이에요, 걔들은. 그래서 이 눈동자의 색깔은 어느 하나의 딱 대리문자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유전자, 대리문자 2개 이상이 관여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대리유전자라 불러요. 근데 이 대리유전자가 반드시 어디에는 상동에는 같은 상동 염색체 위치에 있어야 된다. 누가 얘기했다 했어 아까? 부자. 모건. 그렇죠. 모건. 대전에도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예. 뭐 어떡하라고? 순간 분위기를 싹 다운시키는. 그래서 좀 이따 애들이 2명, 3명 정도는 자는 막, 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요렇게 표현합니다. 요렇게. 상동관계죠? 핵상 뭐예요? 이해. 그렇죠. 상동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럼 얘를 유전자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대리유전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핵상 뭐예요? 이해. 여전히 EN입니다. 근데 여기에 라지 A가 있으면 여기 누구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기 스몰 A가 있으면 여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한 게. 알겠어요? 대리비전자는 항상 한 쌍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쓰면 되게 이상한 표현법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딱 써 있으면 우리끼리는 뭐라고 부르자? 뚱땡이다. DNA보단 2배다라고 하자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쓰는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니들한테 이렇게 쓰면 아 이거 뚱뚱하구나 라고 알아두자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복제라 부른다. 알았습니까? 그럼 좌측 우측 어디가 염색체야? 우측이다 이거죠. 염색체가 나타나는 건요 분열을 시작할 시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색체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전기입니다. 염색체는 언제 나타난다고? 전기에 나타나요. 언제 나타난다고? 전기. 알았어요? 전기에 염색체가 나타나고 말기에 염색체가 사라져요. 아셨어요? 말기 때는 염색사로 풀리거든요. 알았습니까? 요런 과정에 요렇게 대립유전자는 같은 상동 염색이 같은 위치에 대해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주장했다는 얘기죠. 염색체에 이렇게 유전자가 실려온다는 건 누가 얘기했고요? 버튼이 얘기했죠. 누구예요? 서튼이죠. 분위기 싸해요 지금. 나만 싸해. 그 모르는 놈들은 뭔 소리야 저게. 뭐 이러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쓰면 대리유전자가 몇 종류 있는 거예요 여기? 2종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썼다고 해서 염색체가 2쌍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이것도 칭하는 말이 있다 얘들아. 이렇게 써주지만
요렇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하고 얘가 둘이 무슨 관계다? 연관이다 이렇게 말을 써줘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시라고. 연관이라는 건 B라는 유전자와 A라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연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거 쓸 때도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 그럼 이런 뭐라고 한다? 독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이다. 서로 그러니까 독립관계라면 염색체가 두 쌍 있는 거고 이해는 산 거예요. 이해가? 입술이 탁 부르터갖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고민만 하다가 부르트기만 하고.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 써봐요.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둘이 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하고 다르잖아. 유전자 구성은 똑같은데 대문자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걸? 상인연관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학교에서 안 배워요 여러분. 근데 생명의 진심인 분들은 가르쳐 줍니다.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생명이 진심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저희다 공부 안 하려고 아닐 것 같아요. 진심이죠? 니네 학교는 전통적으로 생명이 강하잖아. 아 이번엔 약해. 이런 거를 상반연관이라고 불러요. 상반. 대문자, 소문자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걸 상반연관. 여러분 모건의 유전자론이 뭐라고? 같은 대립유전자는 동일한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게 두 쌍 이상이 그러니까 이거 양성이라고 하거든. 두 쌍 이상을. 양성이 서로 다른 곳에 있으면 독립이라 부른다. 근데 같은 곳에 위치하면 연관이라 부르는데 대문자가 우성연결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뭐라고? 상인. 서로 엇갈려 있으면 상반이라고 부른다. 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급 문제 옛날 모의고사를 보시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EN이죠. 그럼 N은 뭐예요? 두 종류가 나오겠죠. 첫 번째 N은 뭐뭐 나올까요? 라지 A, 라지 B가 하나 뜰 거고 그죠? 얘는 뭐가 뜰 거예요? 스몰 A, 스몰 B가 뜨겠죠? 근데 얘 N은 뭐 뜰까요? 스몰 B, 라지 A 그 다음 얘는 라지 B, 스몰 A 달라요. N자 차이가. 아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대문자가 두 개 같이 붙어 있고 소문자가 두 개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한다? 아 이거 상인연관이구나. 몰라도 되는데 뭔가 붙여서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잖아요. 상인관계고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가 붙어 나오면 이거 상반관계구나. 연관이지만 이해 갔어요? 표현적인 걸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4쪽. 자 옆에 있는 문제들은 외워서 푸시고. 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넘겨보시면 핵형과 핵상 문제 자료 2번 문제 있어요. 이 쓸쓸한 것들은 웃구먼. 부끄럽네. 뭐 책은 똑같은데 둘이 똑같. 여러분 좀 좋은 책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자료 2번 한번 보세요. 없는 사람은 그냥 옆에 눈길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보세요. 저 착한 척하는 저 아유 저 이 가증스러운 것. 야 숟가락 얹어. 다르죠 당연히. 어디서 썩음썩음한 책 갖고 와. 여러분 거기 자료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핵상부터 찾으세요.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가 N이야 EN이야. 거기다 핵형 넣어요. EN은 몇? 숫자. EN은 6인 거죠. 그렇죠. EN은 6입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N이요. N은 3이죠. 질문 한번 할게요. 가하고 나하고 핵상 다르죠? 핵형 같아요 달라요? 핵형.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왜 핵상이 다르니까 핵형도 다르겠죠. 숫자가 다르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은지를 보려면 같은 종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제일 큰 거 비교하라고. 염색체 중에 제일 큰 거. 가의 제일 큰 게 무슨 색깔이야? 보라색이잖아. 제일 크지? 나의 제일 큰 거. 약간 주황색 비슷한 거잖아. 서로 다른 종이야, 얘들. 이해 갔어? 구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다를 봐봐, 다. 핵상 뭐야? EN이지. 근데 가만히 봐봐. 많이 보지 말고. 야, 거기에 가만히 보면 파란색 녹두가 2개 있는 거 보이냐? 자, 보라색이 2개 있는 거 보이냐? 근데 노란색이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 아, 그렇지. 이거 순놈이야, 순놈. 이거. 알았냐? 이거 보니까 쌍쌍인데 하나가 크고 작잖아. 그거 성염색 차라고 100%. 그리고 이 문제를 출제할 시에는 반드시 그 네 번째 줄에 이 말이 써 있어. 암컷은 XX, 수컷은 XY다. 이 말 써 있으면 EN이지만 뭔가 다른, 서로 크기가 다른 한 쌍의 염색체가 존재하면 이거 무조건 뭐다? 수컷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다하고 같은 종 보여요? 다하고 같은 종 없죠? 자, 라하고 같은 종은 누굴까요? 라하고 같은 종. 없어 보여요? 나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가라 중 2개는 A의 세포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성은 서로 다르대요. 여러분 종이 몇 종류예요 지금? 아니 글을 읽어보시라고. A에서 C 세포라고 했으니까 종이 몇 종류냐고. 그래 국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A, B, C 세 종류야 지금. 근데 2개가 누구 세포래? 그러면 누가 A인지는 나왔잖아. 나하고 라가 A 아니요? 맞았지? 자 그런데 A와 B의 성은 다르대. 너네들 A의 성을 알 수 있겠냐? 잘 봐. 나하고 라가 같은 종이가 알았지? 그래서 큰 거 비교해봐. 있어 없어? 큰 거 있어? 보라색 비교해봐. 어때? 라께 작지? 그거 Y라고 100%. 이해 간가? 정신 차려봐 정신.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야 나하고 라는 어때? 서로 커다란 게 똑같잖아. 주황색이. 맞지? 그래서 같은 종인가 보다. 이거 A다. 그래서 노란색 뚱땡이 홀쭉이 비교해서 됐어. 보라색을 비교하니까 작잖아. 그거 Y라고. 알겠냐? 작은 게 하나 있으면 Y라고. 다시 말하면 잘 봐. 거기서 라는 이런 거지. 노란색이 이렇게 있었고 알았어? 그지? 거기에 또 무슨 색깔이 있어? 색깔 있으면 좋은데. 야, 보라색 대신에 빨간색 하자. 빨간색이 있었고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초록색은 있을, 파란색. 파란색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파란색. 요런 식으로. 얘가 분열을 하면 똑같은 애 2개 나오겠지. 근데 이거 그림이 라같이 나오려면 얘가 요런 거야, 얘들아. 요렇게 된 거야. 알았니? 한쪽은 뭐가 뜨고, 한쪽은 노란 거, 그 다음에 빨간 거, 그 다음에 파란 거. 얘가 떴어. 그래서 요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나뉘면 어떻게 될까?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자, 요게 나잖아, 이거 나. 맞지? 그런데 얘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도. 얘랑 쌤쌤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나온 애는 어떻게 될까? 노란 거. 자, 빨간 게 어떨까? 좀 싫어. 이렇게 좀 싫어. 그 다음에 파란 거.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요게 분열을 하면 어떤 모습이냐 봤더니 둘은 똑같을 거야. 그지? 노란 거 있고 그 다음 빨간 게 요런 거지. 작고 그 다음에 파란 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라라고. 애초에 얘는 뭐였던 거야?
수컷이었던 거고 저 빨간 색깔이 뭐였던 거지? 성염색체였던 거지. 이해 갔냐? 그걸 추론해야 돼 이게. 근데 조금 해보면 재밌어. 금방 해 이거는. 그래서 잘 봐. 문제를 잘 보니까 종은 세 종류인 거야. 종은. 보니까 가 다른 놈이고 다 다른 놈이고 나라가 같은 놈이었던 거지. 근데 나라는 같은 종이니까 A잖아. A가 두 개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얘들이 수컷이잖아. 그럼 누군가 하나는 뭐야 되는 거야? 암컷이어야 되는데 100% 다가 수컷 아니야. 암컷은 누구라고 해야 돼? 가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A와 B의 성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바로 가가 B가 되는 거야. 성이 다르네. 그치? 누가 C야? 여기 있는 거 다지? 누가 C야? 네 맘 알지. 폭력교사. 이해 갔어요? 이 말에 맞게 얘를 분리시키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이 문제가 하나 나온다고. 하비유. 페이지 189쪽 봐봐. 189쪽을 보세요. 189, 189 이런. 봤어요? 거기 12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요. 문제 첫 번째 주부터 두 번째 주까지 읽었어요. 자, 핵형이 다른 놈이 몇 개다. 아, 물론 여러분 여기 핵형은 EN을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종이 세 종류죠. A, B, C잖아요. 거기 보이는 게. 자, 문제는 이거 세 종류인 줄 알고 딱 봤는데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종이라고 하죠. A, B, C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종이라면 A, B, C 중에 하나는 다른 애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는 잘 봤어요. 모두 2N은 8이라는 얘기는요. N은 얼마다? 4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N이 어디 있어요? 가나다라 중에 N. N. 다 그리고 나. 나다가 모두 N이죠. 가하고 라는 뭐예요? 모두 2N이죠. 잘 들으세요. 가하고 같은 종일 거라고 생각된 N을 찾아가 봐요. 제일 큰 것만 보라고. 큰 것만. 여러분 가의 제일 큰 염색체가 무슨 색깔이야? 야, 다 보라 다 있어요. 눈이 뼈지. 다를 봐봐. 다는 보라색인데 좀 과도하게 크지? 그지? 그 얘는 다른 종이잖아 일단. 그럼 다시 말하면 가나 그리고 누구까지? 가나 라까지 같은 종인 거야. 이해 갔냐? 그럼 같은 종 갖고 뭐 물어보겠냐? 암컷 수컷 물어볼 거 아니야 뻔히. 그러면 가는 잘 봐. 쌍으로 막 맞춰봐. 쌍으로 막 맞췄더니 빨간 색깔이 크기가 다르지. 수컷 데스. 이해 가냐? 얘 뭐라고? 수컷. 그러면 라는 무슨 컷? 쇼컷? 미안해. 아이 심심하니까 그래. 심심하니까 이 맨날 쳐자고 졸고 막 그러니까 나 혼자 놀고 이러지. 쇼컷. 라가. 아 쇼컷 멋있어. 컷. 알았어? 누구야? 암컷이 되겠지 라가. 이해 갔어? 다시 말해. 가는 빨간 색깔이 크고 작은 게 있으니까 Y가 있다는 소리라고 이게. 그런데 라에 가보니까 빨간 색깔이 크기가 똑같잖아 둘이. 단지 무슨 차이냐? 라는 아직 염색사의 형태 홀쭉이고 가는 염색체의 형태 뚱땡이란 말이야. 복제 후. 그 차이고 같은 종이라고 얘들은. 이해 갔어요? 얘들아 핵형이 반드시 동일해야 돼. 그럼 얘들을 같은 분열기로 놓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량이 많다 적다로 뚱땡이 홀쭉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양과 크기를 같은 분열기로 놓고 뭐 동일한 모양으로 여러분들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제일 큰 거부터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도대체 누구 거 아냐? 나는 도대체 누구 거 같아? 나가 몰라. 나는 비 거라고 써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보라고. 거기 있는 게 쓰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가의 생식세포일 것 같아. 라의 생식 보면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져야 돼 항상. 기잖아. 만에 하나 나를 그 빨간 놈을 조그맣게 표현하지 그럼 100% 그건 가 거야 생식세포.
이해 갔어? 왜? 조그만 y는 수컷에서 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얘는 조건에 나는 B의 세포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라가 같은 애잖아. 맞지? 자, 가가 A지. 라가 B지. 맞아? 그럼 라가 뭘까? B죠. 라가 B일 수밖에 없죠. A가 수컷이니까 B는 암컷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이해 갔습니까? 다시요. 지금 거기에서 가는 A의 세포라고 정해졌으니까 거기다 A를 쓰세요. 나는 B의 세포 B라고 쓰세요. 근데 라가 같은 종인데 가하고 다르잖아. 그럼 B죠, 걔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다가 뭐라고요? C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C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모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라색이 마음에 걸려요. 자꾸 커갖고 마음이 아파요. 맞으면 아플 것 같아요? 하나 그거 하나 작은데. 아, 보라색이요? 보라색 아니에요? 아, 보라색이 큰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이 질문에 반박할 수 있죠. 다는 다른 종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가나라고 다른 종이라고요. 그래서 걔가 EN이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질지 모른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뭐 이럴 수 있죠. 다음 중 수컷이 두 종류고 이러면 또 얘가 무조건 수컷일 수 있죠. 생식세포가.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와 다는 같은 종이다. 부끄럽죠. 일단 보라색 몽둥이가 크고 작고 차이가 있으니까 걔는 안 돼. 그 다음에 가와 라는 같은 종이다. 맞죠? 분명히 성은 다르지만 같은 종은 맞습니다. 서로 다른 종은 핵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X 염색체 수는 나와 라가 같다. 아닙니다. 나는 N이고 라는 EN이기 때문에 홀쭉이라도 숫자는 라가 많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야 이거 물어보자. X 염색체 속의 DNA량은 나가 많어 라가 많어? X 염색체 속 DNA량은 나가 많어 라가 많어? 잘 대답해. 틀리면 얘 때릴 거야. 빨리 대답해. X 염색체 속의 DNA량은 라가 많아 나가 많아? 미친 김시우 같은 이라고. 맞죠? 지금 홀쭉이라면 여러분 염색 분체는 아니지만 DNA량을 각각 AA 합시다. 그럼 뚱땡이잖아. 몇 A예요? 2A죠. 얘는 분체가 두 개니까. 물론 유전자 구성은 다르겠죠. 근데 DNA량만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나하고 라는 X 염색체의 DNA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4번 보세요. 다에는 성염색체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5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C 모두 암컷은 XX, 수컷은 XY라고 했으면 다 성염색체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뭐 아메바입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누가 성염색체인지 모르지만 하나는 있어요. 반드시. 거기서 보라색이 성염색체일 가능성은 그건 좀 불가능한, 그죠? 원래 제일 큰 놈은 일본이죠. 우리 상염색체에서. 자, B와 C의 핵형은 같다. 여러분 잘 보세요. B하고 C의 핵형은 같다. 여러분 B, C는 당연히 종이 달라요. 핵형은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어때요? 할만하죠? 할만해? 못해? 야, 니네 14번에 오른쪽 가나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당연하지. 큰 거만 비교라고. 그래서 자그만 거 갖고 막 쌤 얘 모양이 좀 이상해 뭐 이러지 말고 제일 큰 거. 큰 거만 딱 비교했을 때 똑같지 않으면 서로 다른 종인 거야. 가 핵상 뭐야? 14번에 가 핵상. 나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자. 얘들 여기에 하나는 XX, 하나는 XY 이런 말이 있냐 없냐? 그래. 그런데 니네 나를 이렇게 봤잖아? 응? 나 봤잖아, 나. N일 것 같아, EN일 것 같아? N이야.
제일 큰 놈의 짝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그걸 묻지 않겠다는 얘기야. XXXY를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대신에 핵형은 염색체의 수는 누가 더 많어? 나. 얘들아, 나는 2에는 몇이야?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가 더 많아. 지금은 6개, 6개 똑같지. 그런데 진짜 체세포가 됐을 때 2n의 염색체 수는 당연히 나가 2배 많은 거야. 이해 갔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디귿 보세요. B에 체세포 분열이 있어요. 체세포가 2n입니까? n입니까? 체세포. 2n입니다. 그럼 염색체 수가 몇 개일까요? 12개거든요. 근데 중기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까 그 얘기했죠. 염색체는 언제 나타나요? 태연아 언제 나타난다? 그렇죠. 전기에서 전중후 말이에요. 뭐라고? 전중후 말 그 염색체 그때 나타나는데 걔가 뚱땡이야 홀쭉이야 염색체가. 그래서 염색체 수보다 2배 많다니까 염색 분체 수가. 그래서 거기 보면 B의 체세포 분열 중에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여러분 세포 한 개당이니까 12개가 있죠. 그게 뚱땡이가 되면 20? 맞았습니다. 이거. 이런 걸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걸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오늘 배운 게 앞으로 출발해 100이야 100. 이걸 알면 이제 뒤에 가면서 점점 원리가 금방금방 나와.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시간만 필요해. 시간만.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 아, 나 이 문제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 글을 읽다 무너지는 거야. 왜? 용어를 모르니까. 이것만 오늘 한 걸 잘 기억하라고. 알았어?